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급과정 들어가고요. 고급과정은 이제 운세, 용신, 격국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운세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합충 형해파를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운세 하면서 동시에, 신사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원래는 신살이라는 게 통병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통병과정이 할 게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고급과정에서도 신사를 이렇게 맛을 좀 많이 보시고, 또 신사를 알면 약방의 감초처럼 운을 적용시킬 때 빨리빨리 적용하는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심지어는 이 신살로만 예전에는 사주를 봤어요. 당사주라는 게 뭐 이렇게 음양오행 생극제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냥 신살만 몇 개 외워서 그걸로도 사주를 봤는데 어느 정도 맞더라, 용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신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워낙 신살이라는 게 방대한데 그 중에서 실제 유명하고 실제 적용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잘 맞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위주로 해서 운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이제 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급과정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이렇게 8글자를 보면 이게 뭔지, 이게 유체 이탈이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게 사주거든요. 갑자기 확 보여. 갑자기.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확 보이지, 뭐 이렇게 서서히 침침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주는요. 한 번에 빵 보여요. 예. 도화는요, 굉장히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화살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국과정까지 배워왔던 도화살은 좌오 묘유가 전부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물론 좌오 묘유가 기반이 된 도화는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도화라는 것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도화살 이제 오늘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어떤 사주를 보든 도화살 먼저 보일 거야. 그러면 이 도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운에서 들어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도화라는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도화는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요즘은 그냥 뭐 인기도 없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뭔가 이렇게 활동성을 넓히는 데 사용하면 매우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화 갖고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정도? 한두 명 있으면 많이 있어. 결국은 살이야. 결국은 살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도화가 왜 살이고, 예전 고전에서는 아예 10명 중에 10명이었어.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그나마 현대에 와서 그것을 잘 쓰면, 직업으로 잘 쓰면 한 2명 정도 살아남는 살로 쓰는 거지, 도화가 절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는 이제 함께 섞여 있긴 하지만, 이걸 자꾸 심지어는 손님들이 나 도화살 있어요, 나 도화살 만들어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 이게 도화가 막 좋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도화라는 게 좀 약간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우선 도화라는 어원을 한번 볼게요. 복숭아 도자죠. 꽃 화자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살이 붙어요. 살. 도화살.
살이라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로 나쁘게 작용한다는 의미거든요. 흔히 우리가 도화살을 자, 묘, 오, 유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도화도 이제 종류별로 좀 있는데, 이렇게 도화라는 게 자, 오, 묘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화 중에서도 진도화라는 게 있고, 가도화라는 게 있어요. 뭐, 가도화는 가짜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겠죠? 진도화라는 건 이거 진짜 도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냥 생으로 외우면 잘 안 외우지, 헷갈려서.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 외우기가. 삼합은 배우셨잖아. 삼합은 배우셨죠? 우리 선생님, 응? 지지에 뭐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일지에 뭐가 있어요? 유가 있죠? 네. 그러면 사유축이죠? 네. 뭐 연지에는 뭐가 있어요? 축이 있죠? 그럼 둘 다 사유축에 해당하네? 네.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는 아니죠. 운에서 오하운이 들어왔을 때가 진짜 도와요. 그때 이제 망신살도 뻗칠 수 있고, 유혹도 들어올 수 있고, 어린 남자가 유혹도 할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는 이것이 진도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무조건 첫 자리 있죠. 그러니까 삼합의 첫 자리가 사잖아, 이거는. 사 무조건 다음 글자가 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 다음에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삼합의 첫 번째 생지 글자 다음 글자가 무조건 진도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일지에는 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보는 기준이 진도화를 보는 기준이 예전에는 뭘 봤냐면 연을 봤단 말이에요. 연. 근데 연을 받고 요즘에는 일을 본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연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연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똑같은 도화가 들어왔는데도 연도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람피고 뭔가 잘못한 일이 다 알려져. 외부적으로. 더 잘 알려지는 거야. 그렇지. 연이라는 것은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문이 나. 소문이 더 잘 나. 연도화에서. 일도화는 내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쪽팔려서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럼 막 돈 뜯기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소가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 다 적용해야 돼요. 일단은 두 개 다 적용하는데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도화가. 헷갈리시는 분? 안 헷갈리셔요? 그러니까 해, 묘미는 해가 첫 글자죠. 삼합에. 첫 글자에 무조건 다음 글자 있죠. 가 진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묘미는 바로 자수가 진도화가 되고, 그러면 인호술은 뭐가 돼? 인 다음에 뭐야? 묘죠. 묘가 진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축은 사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이제 오화가 진도화가 되는 거고, 신은 신 다음에 유죠. 그래서 유금이 들어오면 그게 진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지나 연지에 신자나 자자나 진자가 있는 사람은 유가 들어왔을 때 뭐가 된다? 진도화가, 진짜 그게 도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도화라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진도화. 진, 그러니까 진라면 같네요. 진라면. 진도화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구설, 유혹, 시기, 질투, 유흥, 망신, 많이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인기. 인기는 물론 생겨요. 인기는 생깁니다. 이상하잖아 벌써. 이게 도화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좀 여성분 예를 들면 좀 백마탄 왕자가 오면 좋잖아. 근데 똥파리들이 와요. 어? 파리를 왱 하고 와갖고 뭐 이쁘다 만나자 전화번호 달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인기가 있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근데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어. 뭐 그래서 어디 뭐 방송에 출연을 한다든지 오디션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진도화가 들어왔을 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요 시기에 출세하는 게 보통 예술이에요, 예술. 연애 뭐. 그런데 이때조차도 이런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뭐가 따라요? 구설이 따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기 질투가 따르는 거야. 그 네 개 다 있으면 그건 이제 편야도화라고 그래갖고 들판의 도화라. 그거는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는 도화야. 열매가 그러니까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삼명통에 보면 아주 그냥 무서운 말로 썼어요. 그거 해드릴 거예요. 예, 누구나 쉽게 만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뭐 편지도화, 곤곤, 황음도조 뭐 이렇게 해갖고 도화가 연속 있으면 이 집 저 집에 치마를 걸고 모든 남자를 지압이라 부른다. 옷 같은 두 팔을 천 사람의 베개요. 옷 같은 두 팔이 천 사람의 베개래. 그리고 선홍빛 붉은 입술은 만 명의 입술을 맛본다. 이렇게 고서에도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좀 위험한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깝겠죠. 도화라는 것은 판무 그거하고 틀리는 거죠. 유혹하는. 판무파탈이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녹방도화라고 해갖고 양귀비가 녹방도화라고 삼명통에서 얘기하잖아. 근데 양귀비가 어떻게 됐어,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 나라를 다 많이 먹었어. 그게 나라 망해먹고 어떻게 죽었어요, 양귀비가? 양귀비는요, 굉장히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사랑도 잃어버리면서 죽었거든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살하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양귀비한테. 안록산의 난으로 현종이 피난을 가잖아. 비 오는데 피난을 가는데 군사들이 저 여자 데리고 가면 나 니네들 네 왕 보호를 못 해줘 그러니까 왕이 치사하게 야 너 좀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랑도 불행하고 예를 클레오파트라는 그래도 안토니오스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지키면서 죽었지만 이 양귀비는 불쌍하게 죽었다고. 근데 그 녹방이라는 게 그게 방자거든. 그 방자라는 게 소문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의미예요. 부칠방자거든, 그게. 부칠방. 일단 그거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화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리고 자기 자체도 마음이 들떠요. 그래, 이럴 때는 어딜 가면 안 돼? 꼭 이게 남녀 관계에만 국한될까? 아니지. 이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도박이에요, 도박. 남자는 도박으로도 많이 가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약.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잖아, 유혹. 그러니까 내 사주를 딱 보고 이렇게 도화살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성분 같은 데서는 천간으로 왜 정관이 들어오는 것도 남자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 합도, 육합도 들어오고, 뭐 천간으로 정관도 들어올 수 있고, 삼합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최악의 사람이 만나는, 똥파리가 만나는 게 진도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도화보다 또 더 나쁜 것도 있어. 이제 도화가. 그래서 요렇게 도화운이 들어올 때 만난 분들은 오래 갈까 못 갈까? 못 가요. 그리고 반드시 망신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망신하고. 그러니까 요런 운이 들어오면 절대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약점 있죠. 약점을 상대한테 절대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말해서도 안 되고 보여줘서도 안 돼요. 그게 무조건 다 화살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기의 약점을 절. 그렇죠. 자기의 약점이 전부 다 세상에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걸로 공격하니까. 그래서 진도화는 이제 이렇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좌우 묘유만 있다라고 해서 도화가 아니고 이렇게 요 해당 글자가 들어와야지 진도화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